네, 또 간밤에도 여러 가지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11월 PPI가 전년 동월 대비 3% 상승했고 근원 PPI도 올랐는데요. 여기에 소매 판매는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 조합을 좀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네, PPI는 생산자 물가지수죠. 생산자 물가지수가 결국에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전에 이제 수출입 물가지수가 있겠죠. 수출입 물가지수가 오르면 생산자 물가지수도 오르고 생산자는 이제 마진을 남겨야 되니까 소비자한테 전가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생산자는 이제 수출입 물가지수에 영향을 받는 거는 이제 원자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다 이어져 있습니다. 시차만 있을 뿐이지 생산자 물가지수라든가 수출입 물가지수가 높게 나오면 결국 소비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네. 그거를 감당하고 소비자한테 싸게 파느냐 아니면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소비자한테 전가하느냐 시간의 싸움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뭐 어떤 물가 지수건 간에 뭐 연준은 지금 그 연율로 해서 2%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물론 연준의 홈페이지에는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PCE로 지금 대표적으로 나와 있지만 결국 아까 말씀드린 수출입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의 항목들이 네. 개인 소비 지출에 다 녹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개인 소비 지출 2%를 목표로 한다는 건 그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물가 지표를 그냥 종합적으로 우리가 대충 2%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연준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연율 2%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물가 안정의 목표고 그다음에 이제 한쪽에는 최대 고용이라는 목표가 또 있다고 했죠. 이 두 네.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뭐 인상, 인하, 동결 요 세 가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가는 건데 거기에 이제 7인의 이사회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어제는 이제 PPI가 나왔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PPI도 결국에는 CPI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간 문제고 네. CPI가 2% 미만 그러니까 이게 PC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금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되게 나왔다. 어쨌든 액면으로 물가가 안정되게 나왔다는 것은 연준이 이제 물가가 안정됐으니 금리 인상은 뭐 필요 없고 금리 동결 혹은 인하로 나아가 볼까 뭐 요런 정도로 판단하겠죠. 그리고 이 소비는 강하게 나왔다. 요거는 이제 그 어떤 최대 고용 요런 문제에 대한 것이죠. 소비를 살리기 위한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물가 때문에 부담이 돼서 금리 인하를 못 하고 있었는데 물가가 안정됐으니 금리 인하를 해볼까? 근데 소비도 안정되어 있네. 소비가 너무 좋으니까 금리 인하 타이밍은 늦춰볼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은 하는데 금리 인하의 타이밍은 지금 당장은 아니고 조금 재볼까? 골디락스라는 게 그거잖아요. 아기가 뜨거운 걸 못 먹어서 엄마 아빠가 호호 불어가지고 아기 곰이 딱 맞기 좋은 온도의 죽을 만들어서 그 아기 곰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상태, 그 죽의 상태가 골디락스의 비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어제 물가는 둔화됐는데 소비는 강하게 나왔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PPI는 낮게 나왔는데 지금 소매 판매는 좋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액면으로만 보면은 아기가 먹기 좋은 온도의 죽이 맞습니다. 골디락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뭐를 따져야겠습니까? 우리랑 연준 혹은 연준에 빙의한 우리들은 뭐를 따져봐야겠어요? 소비의 질을 따져봐야겠죠. 액면으로는 소매 판매가 높게 나왔으니 예상치 상회가 나왔으니 네. 좋네 이렇게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그 안을 들여다봐서 소비의 질이 나쁜가 소비의 질이 좋은가 그거를 볼 것인가 네. 판단해봐야겠네요. 질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봐야겠는데 일단은 뭐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네. 소매 판매의 어떤 구성 요소 이런 것도 봐야겠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선순위란 거 있잖아요. 가정에서 돈을 써야 할 때 우선순위 뭐가 우선순위인가요? 뭐 각자 이게 다르겠죠. 너무 네. 그 구성 그게 틀려서 그런데 일단은 아까 아기곰 얘기를 했으니까 네. 아기곰에게 그 안 뜨거운 죽을 준다. 이게 엄마의 마음이잖아. 물론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 요즘에는 저 1인 가구가 많아서 그런 분들의 구성원은 또 다르겠지만 가족 구성원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패밀리 뭐 아들 딸이나 두 명이나 뭐 한 명이나 있는 그 가정으로 했을 때
내가 아들이나 딸 학원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맛있는 거 먹이기 위해서 아빠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굶기도 본인들의 하고요. 지출을 좀 줄이겠죠. 굶기도 하고 네. 자기 취미생활 없앱니다. 자기가 뭐 볼링을 좋아하건 골프를 좋아하건 일단 다 안 해요. 애들 태권도 학원 하나라도 더 보내고 싶은 게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먼저 줄이는 거예요. 근데 꼭 필요한 건 뭐예요? 아들, 딸을 뭐 등하교 시켜야 될 자동차, 그리고 뭐 구닥다리 자동차를 사더라도, 네. 그리고 자동차를 구닥다리 샀더라도 깡통으로 내비려 줄 수 없으니까 등하교 할 때 드리는 기름값, 그렇죠? 그다음에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들, 딸은 좋은 거 먹이고 내가 나쁜 걸 먹더라도 식자재 값 이런 건 필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줄이는 건 뭐죠? 내가 음악을 좋아하는데 음반 하나 사려다가 아우 이번엔 참아야지. 내가 닌텐도를 좋아하는데 닌텐도 팩 하나 사려다가 이번엔 참아야지. 그런 거거든요. 취미 생활에 관련된 거. 근데 지금 소매 판매가 0.614가 전체 합계인데 거기서 차지하는 부분 리테일 세일스가 0.614예요. 까만색이. 근데 거기서 차지하는 막대 그래프가 가장 큰 부분이 딱 봐도 맨 오른쪽이에요, 여러분들. 맨 오른쪽에 제일 크기가 큰 게 뭔가요? 저 오렌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거든요. 네. 크기가 눈대중으로 보면 딱 보이죠. 그게 모터바이클이거든요. 자동차예요. 이거는 미국은 그리고 땅덩어리가 워낙에 넓기 때문에 자동차가 필수입니다. 그쵸. 구닥다리든 뭐든. 자, 그 다음에 약간 상아색으로 된 게 보여요. 상아색으로 된 게 뭐냐면 가솔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죠. 자동차는 필수고 구닥다리라도 굴러는 가야 되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 넣는 기름값. 요런 것들은 많은 비중을 차지했어요. 그 다음에 파란색도 좀 많이 보이네요. 그게 푸드 앤 베버리지, 뭐 푸드 서비스 이런 것들 먹는 거. 생필품이고요. 이런 필수적인 거고. 근데 굉장히 수치가 작은 거. 수치가 작은 거는 막대 그래프로 너무 작아서 눈대중으로 안 보니까 위에 글씨 보면은 수치 작은 것들이 있거든요. 제일 작은 게 0.021짜리가 스포팅 구스 합의북 이런 것들이거든요. 뮤직 스토어. 취미와 관련된 그러니까 취미와 것들. 관련된 건 네. 안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안 해요. 이런 걸 그냥 줄이는 거예요. 그거 할 수가 없죠. 필수적인 걸 쏟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헬스 클로싱 옷이 옷을 안 사도 발음이 되는 안 거. 좋아도 이해해 주세요. 옷이 옷. 네. 그러니까 뭐 이걸 딱 보면 보겠어요. 굴러가는 자동차랑 개솔린에는 투입을 하는데 돈을 내가 옷 한 벌 더 사거나 뭐 루루레몬 같은 옷을 사거나 아니면은 지금 음반을 사거나 아니면은 농구공이나 뭐 골프용품 이런 거 사는 거는 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말했듯이 우리가 골디락스라고 판단한 이유는 뭐예요? 네. 액면으로. PPI가 예상치 하해가 나오고 네. 소매 판매가 예상치 상해가 나오니까 이거 골디락스네. 물가는 안정되면서 소비는 살아있네. 이렇게 해서 골디락스라고 했지만 소비의 질을 보니까 필수적인 것만 쓰고 있네. 그리고 지금 뭐 취미나 이런 것들은 줄여버렸네. 이런 것이고 그럼 이제 결정적으로 다른 걸 보겠어요. 이겁니다. 실질 소비. 이게 중요하죠. 실질 이게 소비. 뭐냐면 네.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또 성심당 게 잘 팔리니까 성심당 케이크가 작년에 10,000원이었는데 이번에 12,000원 올랐다고 합시다. 네. 안 올랐어요. 안 올랐는데 지금 예예요.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올랐다고 해요. 그러면 20%가 물가가 올랐잖아요. 그럼 나는 작년에 10,000원을 썼는데 이번에 케이크 값에 12,000원 썼잖아요. 그럼 우리가 물가 상승률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액면 그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매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10,000원 쏘다가 12,000원 썼으니까.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20% 있었다는 거라면 돈은 똑같이 쓴 거예요. 그거를 감안해서 여기 녹여낸 게 실질 소비인데 실질 소비는 고점을 찍고 떨어지고 있죠. 2025년도 중반을 고점으로 해서 떨어지고 2024년도죠. 2024년도 말을 그 정점으로 해서 고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금 반등했지만 0.6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이에요. 정리하면.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소비, 실질 소비는 떨어졌는데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필수 소비만 했다. 이런 걸 보니까 아까 우리가 그냥 골디락스로 그냥 단순히 그냥 액면 그대로 해석하기에는 소비의 질이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은. 네. 그러니까 연준은 이렇게 판단하겠죠. 소매 판매가 좋게 나고 물가가 안정이 됐어. 그래서 금리 인하 카드를 써볼 만해. 근데 지금 당장 쓰기에는 좀 그래. 요 정도죠. 네. 뭐 이렇게 좀 흐름이 이어진다면 미국 증시에서는 좀 어떤 종목들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성장주, 경기 민감주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전히 성장주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물가 안정에 대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 뭐 PPI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결국 다 영향을 미친다고 했잖아요. 네. 수출입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개인 소비 지출이 다 서로 연계된 유기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된다면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은 아예 없고요. 네. 금리 인상을 해서 물가를 누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금리 동결이냐 인하를 바라보는 건데 그럼 뭐에 좋냐? 당연히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든가 성장주에 좋습니다. 성장주는 미래 가치를 땡겨와서 지금의 어떤 주가 상승에다가 그 값어치를 매겨주는 거라 할인율이 높아지면 금리가 낮아지면 좋은 거예요. 미래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에게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정말로 금리 인하가 마중물이 돼 가지고 실물 경제를 살려준다. 그럼 이제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민감주들이 움직일 수 있겠죠. 네.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화학정유들 물론 이거는 그 경기 민감 업종이기도 하지만 지금 저것도 붙어 있긴 하죠. 중국의 공세 때문에 산업이 무너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되지만 이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이론적으로 봤을 때 먼저 금리 인하가 되면 경기 성장주의 흐름이 조금 더 좋아지고 실물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어떤 요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경기 민감주 굉장히 사이클이 큰 뭐 이런 업종들이 좋아진다. 뭐 이런 이론적인 얘기인데. 네. 네. 그렇다면 이제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뭐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수출주에도 좀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좋을 수밖에 없죠. 이 지금 우리나라의 반도체나 우리나라의 자동차는 결국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무슨 국가라고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과 똑같이 무슨 우리나라 인구를 먹고서는 내수 국가인가요? 내수 소비 국가가 아니죠. 네.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굴러가는 국가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그 우리나라 대표적인 삼성전자, 현대차 전차 군단이고 그 다 어디 소비에 기대고 있나요? 미국의 소비에 기대고 그렇죠. 있죠. 근데 아까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하는 게 골디락스 장세라는 게 뭐예요? 물가가 안정됐는데 소매 판매가 늘어나는. 그게 결국 뭐냐면 미국인들이 잘 산다는 거예요. 미국인들이 먹고 살기 좋아진다는 거예요. 미국인들이 먹고 살기 좋아지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도 쓰고 메이드 인 차이나도 쓰고 메이드 인 유럽도 쓰고 여러 가지 써주는 건데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우리나라의 뛰어난 제품들을 써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좋은 거죠. 만약에 미국이 정말 골디락스 장세로 가고 이 금리 인하 카드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쓴다는 어떤 확신이 있고 그 목표점으로 가면서 지금 진행이 된다. 그럼 우리나라 반도체 자동차에게도 결국 좋아지는 겁니다. 지금 물론 AI 씬의 어떤 주도 때문에 이미 반도체는 움직이고 있고 자동차도 움직이고 있어요. 네. LLM이라는 폭탄이 떨어지면서 이미 반도체는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피지컬 AI로 넘어가면서 현대차가 거기 붙었어요. 이미 전차 군단은 그런 이슈 때문에 올라갔는데 기본적인 원리로 움직이는 것도 반도체 자동차에게 유리하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더 큰 게 붙어서 미리 움직이고 있다.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 붙어버린 거잖아요. 이거는 인터넷 혁명, 모바일 혁명, AI 혁명에 반도체 자동차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아까 말한 우리가 지금 이런 미국의 소매 판매가 좋아져서 소비 경기가 좋아져서 우리나라 반도체나 자동차 수출 주도형 국가의 이 아이템들이 잘 팔릴 것이다. 이 논리 말고도 사실은 이미 터졌습니다. 아주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게도 기회가 이렇게 온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게도 기회가 왔다라는 굉장히 좀 희망적인 이야기로 미국의 물가 안정과 소비 회복에 훈풍이 불어오는 우리 증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